공공기관에서 엉터리 채용 업무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의 한 병원 지하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완주군이 정밀 수질 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환경부에는 수질 검사 항목에 대해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통합과 분당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영입을 위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북에도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들을 채용하는 등 구제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규직 직원 1명을 공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면접 점수 집계 착오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등으로 합격했어야 하는 응시자가 8등으로 밀려나 탈락한 겁니다. 남원 의료원은 가산점 규정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한 응시자들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 해당 기관들은 피해 응시자를 채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재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티오가 있는 게 아니고. 피해 응시자가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당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소송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구제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그걸 어떤 법제화 시키지 않는 이상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엉터리 채용 업무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불거졌던 이른바 누리 예산 문제는 결국 올해부터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인경 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보육교사 등 1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이 한 명당 30만 원 이상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4천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입니다. 정부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됐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화 모집이 잘 돼서 정원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생겨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보육료 인상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관계없지만 민간 어린이집 500여 곳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급식과 교재, 교구 등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는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가속화시키고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보육료를 인상할 때까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우선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보육료는 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센터 측이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유기견들을 포획해왔는데요. 이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개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폐사한 유기견들입니다. 포대자루에 아무렇게나 담긴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익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드러난 참혹한 장면입니다. 익산시와 계약을 맺고 10여 년간 운영된 곳인데 마리당 1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유기견들을 포획해왔습니다. 지원비 10만 원에는 보호비와 의료비가 포함돼 있지만 아픈 유기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돈만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도 안 주고 그다음에 사료도 안 주면은 얼마 있다고 다 굶어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자연사라고 처리된 것만 1년에 한 300~400마리 정도 될 겁니다. 여기 보호소예요. 사료가 없어요. 물도 없고요. 실제로 이 센터는 연간 400여 마리의 유기견을 포획했지만 이후 분양률은 1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는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올해 해당 센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점 취소가 그 사람한테는 제일 큰 타격일 텐데 더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센터의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완주군의 한 병원 지하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 검사 항목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전체 병의원의 지하수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4개 병의원이 지하수를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은 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질 검사 항목은 기존의 46개 항목에 문제가 된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11개 항목을 추가한 57개 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지하수 수질 항목에는 46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없는 그 간염 A형 바이러스까지 지금 집어넣어서 57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이 검사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지하수 사용을 중단시키고 비상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완주군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A형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병원 지하수에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해 각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병의원의 지하수 사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질 검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당의 통합과 분당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한 정동영 의원은 2석만 더 확보하면 국회 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며 신당의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운천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마치면 시너지 효과로 지지율 2위 정당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을 앞둔 정동영 의원은 현재 17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매직 넘버 2라고 표현했습니다. 당내에서 아직 거취를 정하지 않은 이른바 중재파 의원들 가운데 2명만 더 확보하면 민주당 등과 함께 국회 과반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하면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명이니까 2명만 더 참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존재 의미가 커진다. 정동영 의원은 평화민주당의 사례를 들며 호남이 뭉치면 얼마든지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조성되면 수도권으로 파장이 확산돼 지방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통합 실무를 맡고 있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지역주의 정서에 기댄 세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반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만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념의 또는 지역애를 뛰어넘어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미래정당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통합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2위에 오르고 호남에서도 통합 반대파를 앞선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파와 반통합파 모두 다음 주 사실상 통합과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상황. 바른정당과의 통합파 역시 호남 중진들인 중재파 의원들을 끌어안아야 전국 정당화의 명분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영입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규정을 의결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최대 2명까지 시장군수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당의 후보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에 대처하기 위해 당헌 당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선거구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대상 지역을 심사한 뒤 시도당과 협의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진안 군민들이 전라북도에 진안군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진안 가위박물관 주민감사 청구단은 가위박물관 전시가위 구입 과정에 가격 담합 의혹이 있고 운영 전반에 비리 의혹이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주민감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내 아이 돌보미들이 체불 임금 소송과 함께 정부와 전라북도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전북 아이돌보미들은 오늘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아이돌보미 1000여 명이 3년간 받지 못한 주휴와 연차 수당이 80억 원에 이른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전라북도는 광주시 등과 달리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직종인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비교해도 크게 열악하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제자인 23살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의 원룸으로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롱패딩만 골라 훔쳐온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48살 김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군산시 경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도난 방지택을 훼손하는 수법으로 롱패딩 7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행하고 있는 롱패딩이 입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군산시 성산면의 한 도로에서 70살 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모 씨 차에 타고 있던 아내 69살 손모 씨가 숨지고 전 씨와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 27살 한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전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정을 보였던 한파가 누그러들면서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의 기온이 영상 4도, 군산은 5도 안팎까지 오르며 모처럼 영하권 맹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순창과 남원 등 5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2도에서 최고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는 주말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